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네. 안녕합니다. 네. 안녕했어요? 네, 안녕했습니다. 예? 네, 진짜? 네. 예. 오늘 더운데도 안녕했습니다. 안녕했죠. 네. 아, 근데 진짜 덥긴 엄청 덥더라고요. 네. 오늘이 7월 28일입니다. 일이죠. 28일입니다. 맞아요. 네.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압니다. 무슨 날이죠? 오늘이 명락회동 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난 날입니다. 아, 네. 예. 아, 그러네요. 예. 네. 저 당황스럽죠. 예, 많이 당황하셨죠. 네, 네. 예. 원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제가 요즘 그 날짜를 말하면서 이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예. 분들이 태어났나 이런 거를 늘 준비를 그렇죠. 하는데 예. 그냥 더 중요한 저희 예. 정치 뉴스 다루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명락 회동이 예. 한 날로 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게 모든 게 틀어졌어 지금. 네. 그죠? 예. 이게 참 미안해라. 인생이 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단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윤의 뉴스 정면승부는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나이 들은 사람으로 충고를 하는데 이 인생은 계획대로 되진 않지만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뚝심도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지금 뚝심이 필요한데 나름 그 융통성을 발휘한 걸로. 그게 네. 융통성이었구나. 네, 이렇게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그 단어 구사력이 점점 늘어요. 예, 대단해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먼저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5%,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55%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를 살펴보면 외교가 31%로 가장 많았고요. 부정평가 마찬가지로 외교가 1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이어서 경제, 민생, 물가가 9% 등을 차지했고요. 이 지난 1년간 월별 대통령 직무평가 흐름에 대해서 한국갤럽은 작년 6월 평균 49%에서 7월은 32%, 8월부터 11월 20% 후반대까지 하락한 바 있는데 올해는 1월에 36%로 출발해서 4월에 30%, 5, 6월에 35%로 재상승 후에 횡보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성별이나 연령별로 보면 작년 6월에는 20대, 30대 남녀 간 대통령 평가가 남성은 긍정적이고 여성은 부정적으로 상반했는데 7월 이후로는 남녀 모두 부정평가 우세로 방향성이 일치한다 분석을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면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4%로 조사가 됐는데요. 전주 대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경우에는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는데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에 가깝다고 한국갤럽은 전했는데요. 민주당이 앞서서 지난 3월 첫째 주 조사에서 29%, 작년 6월 말 조사에서 28%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 14.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음번 총선 구도가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지지율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해본다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 그때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그 20대들의 남녀 할 것 없이 부정평가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2030하고 60대 이상의 공통분모를 뽑아내서 3040 세대를 4050 세대를 포위하는 전략으로 총선 전략을 짤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 공통분모라는 게 뭐 안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2030, 60 이상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는 안보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좀 찝찝하게 생각하게 만들 수 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새로운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민주당 지지율 20%대로 진입을 했어요. 근데 NBS 조사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뭐 옛날은 뭐 조선시대부터는 아니지만 네. 하간 좀 됐어요. 20%까지 내려간 게. 근데 지금 한국갤럽에서도 20%대로 진입했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민주당이 구사하는 전략. 특히 이제 이 정부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하고 뭐 물론 야당이 견제하는 역할은 필요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두 경우로 제외하고는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얘기를 하는 게 잘하는 게 있어야지 잘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국민들이 그리 호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회동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주제는 정한 것이 없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다음 달로 어제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만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거는 이 소위 말해서 불체포 특권, 체포 동의안이 이거는 이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정당한이라는 그 전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당하지 못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상황을 민주당 스스로가 좀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명락회동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러한 체포동이 넘어왔을 때 이 이른바 비명계에 좀 도움을 호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거기 동의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럼 뭐가 돌아오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 민주당 그 지지층들이 더 이 결집을 하게 되느냐? 전 이미 결집은 돼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미 결집은 돼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더 결집이 될 거는 없다라고 보고 단지 이제 이럴 수는 있죠. 분열이 되는 것을 일단은 조금 이제 막아보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만 만난다고 하니까. 네. 네. 그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만찬 회동을 한다까지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죠.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 뭐 회동을 하게 되면 이어지는 YTN 뉴스나 그렇죠. 정면 승부 네. 안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네 맞습니다. 우리 방송 때는 아마 전해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아 네. 네. 6시에 밥 먹나 그 사람들은? 뭐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찍 먹고 일찍 자는 아주 네. 건강에 좋죠. 그게. 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오늘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을 했는데요. 이 백서를 보면 이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 이게 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식 표현 다케시마라는 말을 써서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해서 19년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즉각 철회하라 촉구를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강조를 했고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고요. 이 초치가 2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 양국이 정말 타협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안인데 새로운 변수는 아니어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일 관계가 꽤 요즘 가까워졌는데 독도와 관련된 억지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 간의 관계에서야 영향을 끼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일단 상당히 부정적일 텐데요. 일본이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습관성 독도 자기 영토 주장 증후군 좀 네. 복잡하죠 학명이. 네. 예, 이건데 사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쿠릴 영토 말씀도 하셨는데 일본도 이 소위 말해서 영토 분쟁 이런 것 쪽으로 이 일본 입장에서 볼 땐 사실 독도보다도 쿠릴 영토가 더 사실 그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거.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도 영토 분쟁이 있고요. 다 있어요, 이거는. 100%다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 간의 영토 문제가 있는.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실효 지배를 누가 하느냐 이런 거고요. 실효 지배를 안 하는 쪽은 못하는 쪽은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왜? 이게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항상 캐나다와 미국, 캐나다가 실효 지배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캐나다가 아니 이거 우리 땅인데 당신네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나와봤자 영토 분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얘기만 굉장히 골치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도하다면 지금처럼 초치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예? 그러고서 이제 하면 과도한 반응을 좀 피하는 이게 우리로서는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옳은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진 않거든요. 네. 우리가 이거 역사적으로 이건 당연히 100% 아니 200% 우리 땅이거든요. 네. 우리 땅인데 그걸 근거를 대가지고 니네 이걸 포기해라. 일본 그래도 포기 안 해요. 일본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건 한국 땅이네라고 인정 안 합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다가 그래 이건 남의 땅이네라고 인정한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저거 하진 않고 반응하지 말고 우리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배한다. 끝. 그리고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 끝. 이 정도였죠. 네. 이거 우리 땅인데 그렇게 나오면 일본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무대응을 100% 할 수는 없죠. 네. 이렇게 초치하고 네. 항의하고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네. 해야지. 일본한테 따지면 일본이 무릎 꿇고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자, 그럼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공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명 발표에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 또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 통신,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직접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 참석을 했는데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이제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 비서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는데요.
앞서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돼서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이 후보자가 사실상 차기 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른바 이동관 내정설이 사실 한참 전부터 나온 이야기였잖아요. 임명이 조금 늦어진 감도 있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오늘 임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오늘 딱 임명한다기보다는 이게 7월 말부터 임기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미리 임명을 해두면은 그러니까 내정을 해두면 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미리 했을 경우, 그러니까 임명 훨씬 전에 했을 경우에는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의도적으로 좀 시기적으로 늦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7월 말부터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예. 네. 자, 그럼 이에 대한 민주당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판하면서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 요구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 지명 직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다. 이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폭력적 지배다. 규탄을 했습니다. 또 방송 장악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 특보 부인의 인사청탁 논란까지 불거졌다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인은 이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이던 2010년 1월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전에 뭐 학폭 논란 그리고 본인의 언론 사찰 제가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부인의 청탁 의혹까지 이 특보는 이미 삼진 아웃이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장경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학폭 의혹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서희초 사례에서 보듯 학부모의 갑질과 외압이 학교에 행사된 게 아닌지 밝혀야 한다라고 하면서 해명에 자신이 없다면 이 특보는 스스로 사퇴하라 요구했습니다. 또 야당이 방통위원으로 지난 3월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경우에는 SNS에 왜 넉 달이 지나도록 임명 안 하십니까? 제게 학폭 관련 의혹이나 개인 비리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냐며 직무유기다라면서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민주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데요. 예. 이 발언들 제가 쭉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제가 좀 팩트가 불분명하게 들릴 수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교정을 할 텐데요. 네. 판결문에는 이동관 특보의 부인이 지난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에 A씨에게서 이력서를 받았고 네. 2010년 1월에 수건이 든 쇼핑백을 받았는데 다음 날 그 쇼핑백을 보니까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날 밤에 당연히 가져가라고 그래서 돌려줬다. 이게 판결문의 내용이고요. 이동관 특보 측은 이동관 이제 지명자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인이 평소 안면이 있던 A씨가 건넨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돌려줬고 자신은 귀가 후에 이 얘기를 듣고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수사를 했다. 이것이 이제 이 특보 측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사실 이게 아니고 알고 돌려줬다는 거고요. 판결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동관 특보는 그 사실을 즉시 민정수석실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들어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특보 부인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바로 이 판결문에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에도 방통위원장 임명하면 뭐 언론 장악 시도도 똑같은 얘기들을 했었어요, 과거에. 그 민주당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민주당은 사실은 민주당이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했는데 정말 적임자다 뭐 이런 거를 기대하지는 않았잖아요. 단 너무 이것이 그 학폭 문제도요. 이게 접근이 좀 조심스러운 것이 첫째 피해자라고 알려졌던 인물이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피해자라고 낙인 찍는 또 다른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언론 장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는 야당의 전형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언론 장악을 안 할 사람은 누군지가 참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전임 방통위원장도 지금 재판 중에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그런 거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또 정권에 의한 언론 장악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글쎄요. 뭐 일단 일을 좀 하게 한 다음에 뭐 비판을 하더라도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임명을 제거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인데요.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장관을 내정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법정시한 24일까지 채택하지 못하자 다음 날 청문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을 했고요. 재송부 시한인 27일 어제죠. 어제도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자 이날 오늘 임명 절차를 밟은 겁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관련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지난 24일 받은 바 있는데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야 하면 날짜를 지정해서 재송부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권영세 초대 통일부 장관은 오늘 이임식을 하고 물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사퇴를 촉구하면서 개인 유튜버로 돌아가라 압박을 했고요. 또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일동이 성명서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는 부적격 인사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자진 사퇴 또 대통령의 지명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통일부가 남북협력 대화부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통일부는 어떤 부서냐면 북한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정세라든지 이 세계적인 어떤 이 정세의 변화를 무시하고 무조건 대화 협력을 추구하는 그런 부처는 아니라는 점을 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북한이 왜 이 남북협력사무소인가 그 개성에 있는 거 폭파한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폭파했을 때 그 대북 비난 성명을 낸 곳이 어디냐면 바로 통일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부는 남북 관련 업무를 하는 것, 북한의 대북 업무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대화 협력만을 추구하는 부서는 아니다라는 게 지난번에서도 우리가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김용호 장관이 이제 장관이죠. 김용호 장관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국제 정치를 전공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임명했다면 저는 야당이 이런 주장할 수 있어요. 단지 야당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대북 강경론자라는 그 이유가 저는 많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본인들의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전 그 생각을 뭐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도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공자에다가 남북 관계나 국제 정치를 전공한 학자 출신 전공자에다가 지금 자꾸 통일부는 남북 협력과 대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왜 강경론자냐? 그거는 본인들의 시각이 그런 것이 본인들의 시각이 진리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고맙습니다. 금요일 저녁 되십시오. 오늘 금요일이군요. 예, 오늘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십시오. 네. 이거 갑자기 고맙습니다. 제가 뭐 이러니까 무슨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